안녕하세요, 선생님. 창의하나에게에서 창의수학여행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창의수학여행 11월호 2단계 교육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호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이제 4단원까지 전체적으로 숫자 1000에 대한 것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교구 같은 경우에는 착시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에임주름과 그리고 수화 천문학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첨성대를 만드는 첨성대 키트, 그리고 첨성대 키트를 이제 사용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첨성대 소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구에 같은 경우에는 단원 뒷부분에서 좀 각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 단원에서 교구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천을 가지고 이제 네 자리 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네 자리 수를 뭐 비교하는 법,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의 자리 수를 좀 만드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가진 천의 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주로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100이 10개 있는 수인데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이 100이 10개 있는 수, 즉 1000이라는 수와 또 천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드는 몇 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큰 단위인 천을 알아보고 몇 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화폐가 좀 아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뭐 몇천 원에 대해서 이미 좀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 단위를 가지고 천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고, 이제 그 천 원이 모여서 만드는 2,000원, 3,000원 같은 숫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개념학습에서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에, 가장 먼저 나오는 상황 설정이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몇 개 살 수 있는 좀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래 이제 그 가격표를 보시면은 연필깎이, 지우개, 뭐 노트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1,000원으로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는지 뭐 목록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뭐 연필깎이 한 개, 뭐 지우개 한 개라든지, 아니면 연필깎이 하나만 이렇게 산다든지, 1,000원에 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물건 목록을 구성하는 건데, 이게 1,000원, 그러니까 숫자 1,000이라는 개념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금액 계산이라는 개념을 좀 익숙한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목록을 한번 1,000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을 사용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이 100원이 몇 개 모여야 1,000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래서 100이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100이 얼마나 있어야 숫자, 여기 1,000원에 있는 숫자 1,000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1,000에 대해서는 100원이 10개 모이면 1,000원이 되는 것처럼 100이 10이면 1,000이라 쓰고 1,000이라고 읽는다는 이제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연필깎이 하나랑 노트 700원을 합쳐서 1,000원을 만들듯이 더해서 1,000이 되는 숫자를 서로 연결해 보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00원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렇게 목록만 적혀져 있는데,
가격도 한번 같이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몇 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이제 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표의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막대 모형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뭐 천이 2인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쓰는 법 2000 그리고 읽는 법 2000 이렇게 한글로 쓰는 문제입니다. 이게 1번 문제까지는 수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2번 문제부터는 이제 수도 이렇게 안 채워져 있고요. 수 쓰는 법, 읽는 법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나타내는 수가 같은 카드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연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했던 활동질처럼 이 수막대 모형이 나타내는 수 쓰는 아니면은 이제 쓰는 법, 이게 읽는 법 이런 카드가 하나씩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카드들이 각각 나타내고 있는 수가 어떤 몇 천인지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은 숫자를 나타내는 카드끼리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혹시 이제 연필로만 이렇게 이어준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빼서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활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학습에서 하고 좀 넘어갔던 1000원 만들기에 대한 활동인데요. 이제 저금통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100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개수만큼만 동전을 써서 1000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50원, 100원, 500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대로 나와 있는 주어진 개수로만 써서 동전들을 모으고 1000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6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문제를 푸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동전 먼저 사용해 보는 거죠. 일단은 500원이 2개를 최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2개를 사용하면은 1000원이 이미 돼버리는데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런 500원을 2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경우인 1개만 쓰는 이제 경우를 생각해 보고 그럼 이제 500원 나머지 5개에서 100원씩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큰 금액의 동전이 100원이기 때문에 이제 100원으로 이제 남은 금액인 500원을 한번 채워보는 거죠. 만약에 개수가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9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500원 2개를 쓰면 안 되니까 이제 500원을 1개 써보는 거죠. 근데 500원을 1개 써보고 100원을 이제 다음 큰 금액인 100원을 8개 썼다. 그러면은 500 더하기 800이 돼서 1300원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되네. 그럼 100원을 또 하나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00원이 1개 그리고 100원이 7개 그리고 그 다음 적은 금액의 동전인 50원 사용하게 되면은 500, 100, 107개, 50원 1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50원이 되죠. 그래도 적으니까 100원을 하나씩 더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은 이제 500원이 1개, 이제 100원이 2개, 50원이 6개가 되는 이제 경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100원이 하나 줄고 50원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총 금액이 50원씩 줄어드는 거를 규칙을 찾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100원을 1개씩 줄이고 50원이 늘어날 때는
총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표를 써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1,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제 아까 이 경우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대신에 500원이 최대로 쓸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목표가 2,0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이 최대, 원래는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동전 개수가 1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는 아니게 되고, 그럼 3개를 한번 써볼까? 그럼 1,500원이 되는데 동전이 9개가 남네. 그러면은 100원을 최대를 다 썼으면 이제 이렇게 부족하게 되고, 한번 50원을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해볼까 해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 450. 오히려 금액이 좀 부족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50원을 이제 나머지를 꽉 채워도 2,000원보다 좀 크게 되기 때문에 500원은 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500원을 하나 더 줄여서 100원을 이렇게 다 채워보면은 1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처럼 가장 큰 금액의 동전을 좀 많이 넣어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금액의 이제 동전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탐구학습에서는 1,000이 들어간 수 배열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아래 수 배열표에서는 맨 이제 위 배열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1씩 늘어나는 이런 배열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열표 같은 경우에는 61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0이 늘어나는 이런 수 배열표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채워가게 되다 보면은 어떤 규칙인지 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하는 결국 목적은 이 4번에서 6번 문제까지 있는 이제 요 칸에 있는 숫자랑 맨 끝에 들어가는 1,000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좀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표를 채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에서 그 예전에 이제 교과서나 그쪽에서 수 배열표를 배우는 목적이랑 비슷하게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칸의 개수의 규칙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규칙 이런 식으로 채워보면 되겠고요. 뭐 답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빨간색에 색칠된 수는 1,000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수 배열표에서 1,000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1,995에서 1,000까지 칸을 가기 위해서는 몇 칸을 가야 되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5만큼 나게 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가 11씩 커지기 때문에 11씩 한번 띄어서 세보면 되는 거죠. 11이 2칸 이렇게 띄어서 갔기 때문에 22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 이게 밑으로 2칸을 가면은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2, 3칸, 그리고 밑으로 갈 때는 2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100씩 커져서 200, 210, 220, 230 이렇게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탐구학습 이제 마지막 탐구학습에서는 숫자로 하는 마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 이 맛을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한번 탐구를 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냥 간단한 수와 관련된 트릭을 사용한 마술인데요. 뭐 1부터 9까지 숫자를 하나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9구단을 활용해서 9를 곱한 것에 1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를 더해보고 그리고 그 수에서 다시 10을 곱한 다음에 33을 더해보는 이제 활동입니다. 이제 10을 곱하면 이게 뭐 10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다가 0을 이제 붙이면 되는 거니까 뭐 9구단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10을 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33을 더해보면은 사실 답이 항상 123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같이 읽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뭐 학생 한 명을 이렇게 집으셔가지고 한번 뭐 독심술처럼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은 좀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9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의 자리랑 10의 자리 숫자를 각각 더하면 항상 9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을 곱하면 90이 나오고 33이 더하면 무조건 123이 나오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이런 숫자 마술이 성립이 되는 이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위에 숫자 마술 같은 거를 보고 뭐 자신만의 숫자 마술을 만드는 이런 활동을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단을 또 특성을 활용한 여러 문제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나중에 3단계에서 숫자 마술의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 뭐 그런 이제 트릭을 활용한 그 마술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 단어는 로마 숫자와 이제 네 자리 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아무렇지 않게 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아라비아 숫자랑은 다르게 각 이제 5, 뭐 1, 5, 10 이런 뭐 55의 배수? 배수는 아니죠. 그 5, 10, 50, 뭐 100 이런 단위로 문자를 하나씩 대응해서 사용했던 로마 숫자랑 이제 아라비아 숫자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래서 자리값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이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목표는 네 자릿수의 자리값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좀 여러 가지 수의 규칙을 추론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로마 숫자랑 비슷한 문자인 이집트 숫자에 대해서 문자를 보고 이집트 숫자는 이제 어떤 이제 숫자에 어떤 문자가 대응이 되는구나 이런 규칙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의 규칙을 활용하는 자릿수를 활용하는 숫자 주판의 규칙을 한번 유출을 해보고 그 규칙에 따라서 수를 써보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에임주룸이라는 교구를 활용해서 에임주룸을 만들어 보고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활동을 끝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수랑 연결을 시키자면은 이 네 자리의 수라는 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어떤 수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숫자에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에임주룸도 이제 나중에 만들고 확인을 하시게 될 때 실제로는 들어가는 모형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이 주변의 위치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물의 영향을 받고
받고 이렇게 좀 높이가 달라지게 돼요. 좀 그런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에서는 이제 로마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로마 숫자들을 보고 아라비아 숫자를 로마 숫자로 나타내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숫자에서 1은 이제 I, 뭐 6은 이렇게 V, 또 10은 X, 50은 L 같은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요런 문자들을 한번 뭐 동그라미 대표로 나타내는 문자들을 숫자랑 같이 동그라미 해본다든지 해서 어떤 문자가 어떤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로마 숫자를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이제 뭐 I 이제 해당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그 숫자를 더한 것과 이제 똑같이 나타내게 되지만 이제 만약에 좀 문자가 다른 게 이제 있다면은 왼쪽에 있으면은 그 수를 빼게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 V는 5를 나타내고 I는 1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4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8은 5, 1, 1,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8 이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67 같은 경우에는 60이랑 7을 나타내는 숫자를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67로 나타내면 되지만 60, 그 다음 7 이렇게 나타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숫자에서는 60을 나타내는 이제 LX 그리고 뭐 7을 나타내게 되는 VI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는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이미 표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1000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숫자는 이렇게 보고 쓰게 하도록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안 보고 쓸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은 뭐 안 보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로마 숫자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 해보면은 이제 사실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커질수록 숫자가 길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11이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DCC XI 749 같은 경우에는 DCC XL 뭐 LX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수가 커질수록 로마 숫자는 이제 너무 길어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랑 로마 숫자의 차이점은 이제 무엇인지 좀 알아보게 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는 자리에 따라서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다르지만 반면에 로마 숫자는 이렇게 수가 커질수록 문자가 나타내는 이게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문자에 따라서 자릿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서도 이제 문자가 나타내는 숫자가 다르지 않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자릿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는 자리에 따라서 나타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811에서 나와 있는 8과 1은 그냥 하나로만 쓰면은 8, 그냥 1인데 이 10의 자리에 쓰게 되면은 1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8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8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의 자릿수에는 로마 숫자랑은 다르게 이런 좀 이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개념 익히기에서는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자릿수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수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5, 3, 5329 싶으면은 1000의 자리는 5000, 100의 자리는 300,
10의 자리는 20, 1의 자리는 9.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숫자를 각각 적어주시면 되고요. 덧셈식으로 나타내면은 5,329 이렇게 더하기로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주어진 자리에 숫자가 있는 네 자리 숫자를 모두 찾아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제 1, 7, 이게 규칙도 한번 유출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1, 10, 100, 100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1이 어떤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뭐 1의 자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2727에서 1의 자리가 7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내려가서 3287에서 1의 자리가 7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역시 비슷한 자리에 있어도 1의 자리에 7이 아니면은 동그라미 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학습으로는 수 규칙을 추론하는 활동인데요. 이제 왼쪽 페이지에서는 이제 아래 이집트 문자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로마 숫자랑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대신에 로마 숫자랑은 다르게 뭐 왼쪽에 있으면은 뭐 수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대로 이렇게 뭐 막대기를 하나씩 그려준다든지 뭐 이제 산 모양 이렇게 언덕 모양을 그려준다든지 구처럼 생긴 뭐 풀일 거야 아마 이런 풀을 그려준다든지 꽃을 그려준다든지 대신에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로마 숫자 표랑은 다르게 한번 어떤 문자가 어떤 그림이 어떤 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어려워한다 싶으면은 같이 10을 나타내는 거는 뭐 이런 언덕 모양이구나. 100을 나타내는 문자는 이런 풀 모양이구나. 뭐 1000을 나타내는 건 이런 꽃 모양이구나. 이런 걸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판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주판의 규칙을 생각해 본 다음 주판 알로 나타내는 수를 써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판이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실제로 엄청나게 주판에 익숙하진 않은데 이 가운데 있는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는 좀 오래 나타내는 거고 이제 아래에 있는 주판 알은 1을 좀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근데 대신에 로마 숫자랑은 다르게 아라비아 숫자처럼 각각의 이제 알이 위치에 따라서 특정한 자리 값을 가진다. 요런 이제 포인트 하나랑 그리고 이제 이 주판 알이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 어떤 숫자 값을 나타내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706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랑 1000의 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주판 알이랑 이렇게 밑에 있는 주판 알이 얘는 위에 각각 밑에 있으면은 0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1의 자리가 6인데 그러면은 6이랑 7이랑 이렇게 100의 자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판 이제 밑에 있는 주판 하나가 더 올라왔네. 그러면은 이 주판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은 1을 더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은 위에 여기 주판 아래에 있는 거는 뭐를 나타낼까 하고 한번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4269에서 1000의 자리가 이제 위쪽 주판알이 4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가 4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은 주판알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오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의 자리 숫자 9를 한번 보면은 이제 1의 자리 숫자에서 밑에 주파날이 4개가 올라와 있고 1의 자리 그 위에 있는 주파날이 내려가 있을 때 9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 있으면은 5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5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규칙을 좀 이 두 개만으로 사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요거 가지고도 뭐 힘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힌트를 더 주시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탐구학습에서는 높이가 같은데 다른 에임주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임주름을 만들어보고 이제 높이가 같은 캐릭터 모양 관찰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뭐 착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같이 교재랑 가 있는 에임주름 전개도 한 장, 뭐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은 더 좋은, 왜냐면 여기 이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접을 수 있게 좀 테이프 붙이는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면 좋은데, 굳이 없더라도 그냥 테이프만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같은 캐릭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 39쪽에 요렇게 생긴 캐릭터 모형이 있어요. 이제 이 캐릭터 모형을 잘라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대신에 높이가 같도록 자세히 보시면은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실 이제 위에 다 접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만 남겨둔 상태에서 캐릭터 모형을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살짝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닥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제 위에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벽을 붙일 때 하나 안 붙이고 그냥 창문 쪽에다가 이제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옆을 이제 붙여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다 붙이시면은 이제 뚜껑까지 덮어주시고요. 그래서 원형 구멍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그림에는 안 뚫려져 있는데 이거 뚫어주시고 눈으로 관찰을 하시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냐면은 사실 도면을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이제 구멍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수평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창문에 있는 높이 차이가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거의 없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요런 차이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더 커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문의 구멍을 통해 에임주름 안을 관찰했을 때 캐릭터 A와 B의 높이가 어떻게 보이나요? 같이 보이는 창문의 높이나 바닥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을 해서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좀 더 높아 보이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에임주룸은 우리가 있는 방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방은 이제 바닥이랑 이제 천장이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런 에임주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평행하지가 않죠.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캐릭터 높이가 다르게 된다는 거를 좀 유출할 수 있는 학생들은 유출을 할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주름과 착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2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3단원 네 자릿수 비교하기 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 자릿수 비교하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자릿수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그리고 조건에 맞는 여러 네 자릿수를 찾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자릿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띄어세기를 해보는 활동을 이제 먼저 하게 되고요. 수를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건에 맞는 네 자릿수를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어진 뭐 네 개의 수, 뭐 아니면 5개의 수를 가지고 이 수를 어떻게 배열하면은 뭐 가장 큰 수를 만들 수 있게 될까? 아니면은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게 될까?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맨 처음 개념학습에서는 이제 네 자리의 수 띄어세기에 대해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자리의 수를 주어진 수만큼 띄어센 수를 구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1 이걸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띄어센 수 결과를 이제 써보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2번, 3번, 4번까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각각 띄어세보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띄어세는 경우, 2번 띄어세는 경우, 한 번, 3번 이렇게 띄어세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이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했던 띄어세기를 여기서는 사실 그 자릿수를 한 번 이제 사실상 이제 뭐 100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한 번 띄어세는 거를 한번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요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뭐 사실상 규칙 잡기, 뭐 몇백 더하기 이런 식인데 대신에 띄어세기라는 좀 개념을 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도 덧셈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돈을 저금통에 저금하려고 합니다. 며칠 후 저금통에 있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왼쪽에 아이가 저금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부터 매일매일 400원씩 저금통에 저금을 해야지. 그리고 6,000원인 예쁜 필통을 사는 거야. 지금 저금통에 4,000원이 들어있는데 그럼 며칠 저금을 해야 다이어리를 살 수 있을까? 6,000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맨 처음 이제 4,000원 여기 있는 것처럼 4,000원의 맨 처음 숫자 그리고 매일매일 400원씩 저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에서는 아직 한 번씩 띄어세는 거밖에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띄어세는 거를 여러 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100을 4번 띄어세는 거를 해보게 되면은 4,000원에서 4,100원, 4,100원, 4,200원, 4,300원, 4,400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4,400원이라는 게 요거를 한번 띄어세는 거를 여기다가 결과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100씩 띄어세기를 활용해서 여기 한 것처럼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저금통이 있는 금액들을 구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으면은 이제 4,400원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날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아까 한 것처럼 100 띄어세기를 4번 하면 되겠구나. 4,500원, 4,600원, 4,700원, 4,800원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800원이 이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되겠구나. 계속 반복을 하면서 5,200, 5,600, 6,000원. 5일 후면은 6,000원이 되겠구나. 일단 6일 후, 7일 후까지 써보라고 했으니까 6,400원,
6,800원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5일 후에 이제 금액이 이렇게 6,000원, 목표 금액인 6,000원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6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네 자리 수를 비교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네 자리 수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네 자리 수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자릿수가 다른 경우에는 자릿수가 더 많은 수가 더 크다. 여기 보시면은 여긴 네 자릿수가 있고 여기는 세 자릿수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되고요. 왼쪽 이 큰 걸로 자릿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릿수가 같으면은 1000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1111의 자릿수 순서로 크기를 비교해서 수가 클수록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4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릿수가 네 자릿수, 네 자리, 천의 자릿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똑같네. 그러면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거죠. 2, 3.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가 오른쪽 수가 더 크니까 오른쪽 수가 더 크게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한번 익힌 다음에 좀 익숙해지도록 여러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서 수의 비교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두 수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골라서 동그라미 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3804가 더 크네? 어떤 숫자보다 더 크면 될까? 몇? 951이구나.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0부터 이제 9까지 숫자가 있게 되는데 0을 넣어보면은 951이 되기 때문에 맞구나. 왼쪽이 더 크구나. 그럼 동그라미 1을 넣게 되면은 1951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아직도 이제 네 자리 수를 비교할 때 천의 자리 숫자가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맞겠구나. 2951도 그렇고 이제 3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3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3951 이렇게 보시면은 천의 자리 숫자와 비교를 했을 때 3으로 똑같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자리 숫자인 100의 자리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8, 9 오른쪽이 100의 자리 숫자가 더 크구나.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3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4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4는 4951인데 이미 천의 자리 숫자가 380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해볼 수도 있어요. 5를 넣어도 안 되고 6도 넣어도 안 되고 7 직접 넣어가면서 7 안 되고 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숫자 이렇게 더 이제 그거보다 큰 숫자나 뭐 밑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작은 숫자들이 안 되는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이제 숫자보다 더 작거나 크게 되면은 이게 다 그냥 그 밑이나 아래 숫자는 안 되는구나. 이런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안 되는데 부등식이 이 3부터는 다 되는구나 하고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활동학습으로 큰 수와 작은 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숫자 조각 4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네 자리수는 가장 작은 네 자리수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주어진 숫자 조각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가장 큰 네 자리 숫자를 만들거나 가장 작은 네 자리 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 왜 우리가 수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가장 큰 네 자리 수를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숫자 4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이 큰 네 자리 수보다 더 큰 수는 만들 수 없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 자리 수를 서로 비교를 하는 활동을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제 비교를 하는 활동을 했는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막막하다 싶으면은 5782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얘보다 큰 숫자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를 이제 천의 자리 숫자보다 더 이제 천의 자리 숫자가 5인데 5보다 더 큰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숫자 중에서 5보다 큰 숫자가 뭐가 있지? 8이 있구나. 그러면은 8700 이제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8752. 예, 답이 이렇게 사실 가장 유효한 전략은 이제 큰 네 자릿수로 만들 때 가장 유효한 전략은 사실 큰 숫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경우에는 그런 전략이 쉽게 이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바로 나왔는데 만약에 뭐 5782가 아니라 뭐 5278 이렇게 만들었었다. 그러면은 8275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그럼 100의 자리에 있는 2보다 큰 숫자가 뭐가 있을까? 7이랑 5랑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8725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얘보다 큰 숫자 나머지가 5가 더 크구나. 그럼 8750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네 자리 수를 찾을 때도 뭐 비슷한 전략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어진 숫자 5개 중에서 4개를 찾을 때는 또 다른 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사실 7, 6, 4, 3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 4, 3, 6을 뽑아가지고 가장 큰 네 자리 수라고 생각을 하는 뭐 4361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가장 큰 자릿수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6이 더 큰데 사실 남아있는 수 중에서도 이게 7이 남아있잖아요. 더 큰 수가. 사실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사실 왼쪽에서 그 전략을 좀 먼저 좀 세우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수를 그냥 만들어 보고 그 숫자를 이제 자릿수를 바꿔서 더 큰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배열을 하지 않고 그냥 맨 처음부터 큰 숫자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두면 되겠구나 하는 전략을 먼저 익히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이런 오른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숫자를 차례대로 배열한다는 전략을 왼쪽에서 좀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신에 이제 네 자리 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천의 자리에 0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작은 네 자리 수를 만들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작은 네 자리 수를 만들 때는 작은 수부터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구나.
4,578 요 정도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대로 배열을 하면은 0369가 되는데 이러면은 369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네 자릿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3을 사실 맨 앞으로 배열을 해야 되죠. 그래서 3069가 돼야 된다. 요 부분만 주의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전략을 습득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전략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탐구학습에서는 조건에 맞는 수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앞에 있는 활동이랑 거의 비슷한 활동이지만 대신에 이렇게 자릿수가 고정이 됐을 때 가장 큰 네 자릿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네 자릿수를 만들게 되는 이런 페이지입니다. 이 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쪽에 있는 카드를 고려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네 자릿수를 만들어 보거나 가장 작은 네 자릿수를 요거는 앞에 있는 활동이랑 똑같은 활동이죠. 대신에 100의 자리 숫자가 9인 네 자릿수 수 중에서 가장 큰 네 자릿수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응용 활동이죠. 이렇게 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네 칸이 있는데 100의 자리 9를 넣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원래는 사실은 그냥 가장 큰 네 자릿수를 만들 때는 9가 100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이제 5, 1, 5, 3 중에서 어떻게 수를 배치를 해야 가장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문제에서 전략을 잘 습득을 했으면은 그냥 큰 나머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로 배치를 하면 된다. 5932를 만들면 된다. 이런 전략이 가장 최적의 전략이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 맨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나올 수 있는 전략, 익숙해지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냥 3900 이렇게 고정을 한다는 표시를 써서 이렇게 하고 3951을 만들어 보고 나머지 있는 수 중에서 얘 9는 건들면 안 되니까 5랑 비교를 해서 5가 더 크네 그러면은 5931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10의 자리 숫자 이제 나머지 바꿀 수는 더 큰 수가 없으니까 5931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탐구학습에서는 마무리로 숫자 마술사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단원에서 썼던 숫자 마술이랑은 조금 다른 트릭을 이용해서 하는 숫자 마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창의는 숫자 마술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배웠던 숫자 마술을 응용한 마술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마술의 비밀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창의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 어떤 숫자를 골라볼까? 좋아, 골랐어. 고른 숫자보다 1 큰 숫자 있지? 두 숫자에 5를 곱해봐. 저 예를 들어서 한번 6을 한번 친구가 생각을 해봤다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고른 숫자보다 1 큰 숫자 7이겠죠? 두 숫자에 5를 곱해요. 그럼 9구단을 써가지고 6, 5, 30, 7, 5, 35 이렇게 있죠. 곱했어. 그리고 나온 수를 더해봐. 어떤 수가 나와? 65가 나왔네. 제가 우연히 친구랑 똑같은 숫자를 골랐는데 그래. 그렇다면 이제 친구가 말한 숫자를 가지고 6이라는 숫자를 골랐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어떻게 알았어? 이게 바로 숫자 마술이지. 이런 대화를 보고 이 창의가 했던 숫자 마술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표를 채워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방정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뭐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트릭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표를 채워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생각한 숫자가 x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1, 5x, 5 하면은 10x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결과로 나온 10의 자리 수에 이 x가 0에서 9까지 수이기 때문에 x는 항상 10의 자리 숫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지고 바로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이 마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표를 채우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우다 나가게 되다 보면은 이 고른 숫자랑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똑같은 거를 좀 캐치를 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마술의 비밀이 마지막에 나온 결과에서 10의 자리 수가 고른 수랑 똑같다라는 게 마술의 비밀이 되게 되면서 3단원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네, 4단원은 수화 천문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네 자리 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 자리 수를 좀 알아보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네 자리 수를 찾아보고 이 사실 천문학이라는 과목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이 천문학에 어떤 이제 발전 영향을 줬는지, 어떤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첨성대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제 같이 알아보게 되겠고요. 이제 같이 동봉된 첨성제 소책자를 또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으로는 조건에 맞는 네 자릿수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네 자릿수를 여러 개 찾아보는 활동, 그리고 수학이 천문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첨성대 모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개념학습은 조건에 맞는 비밀번호를 찾는 활동인데요. 컴퓨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컴퓨터가 알려주는 힌트를 보고 비밀번호가 어떤 숫자일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비밀번호 잃어버린 상황이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실 네 자리수고요. 2000보다는 크고 3000보다는 작습니다. 10의 자리수는 1000의 자리수보다 1 작은 수입니다. 1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의 합은 1입니다. 각 자리수를 모두 더하면 11입니다. 각자 이제 힌트를 가지고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여기 비밀번호 칸에 있는 숫자를 빈칸에 숫자를 하나씩 적어주면 되는 활동이에요. 사실 요거 있는 네 자리수입니다 라는 거는 그냥 네 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요. 2000보다는 크고 3000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3000보다는 작기 때문에 1000의 자리수가 3보다 클 수 있을까? 혹은 4보다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수가 이제 1000의 자리수여야 2000보다는 크고 3000보다는 작게 될까? 그러려면은 2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는 1000의 자리수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이 1000의 자리수를 이미 2로 구했기 때문에 10의 자리수를 구하는 거는 1 작은 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10의 자리수는 1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의 합은 1입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리수랑 100의 자리수가 합이 1인데 10의 자리수가 1이네? 그러면은 100의 자리수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3번까지도 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각 자릿수를 모두 더하면은 11이래요. 지금 나와 있는 자릿수가 2, 0, 1인데 더하면은 3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부족한 수는 몇일까? 이제 11에서 3 더하면은 이제 3에서 어떤 수를 더해야 11이 될까? 하는 이 어떤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8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도 비슷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이제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이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개념 익히기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돈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두 개가 같은 수나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수, 세 개의 숫자가 같은 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 18보다 큰 수, 각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는 수, 앞에 두 숫자 곱이 나머지가 되는 수, 모든 숫자가 홀수 또는 짝수인 수, 네 개의 숫자의 같은 수,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숫자를 한번 찾아서 예시도 있고 이제 예시를 보고 한번 숫자를 써보는 활동이 있게 됩니다.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답은 당연히 없고요. 학생들이 적절하게 답을 찾아서 채웠는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는 주어진 이제 숫자 4개를 가지고 이제 왼쪽에 특징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수들을 어떤 특징을 가진 수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5577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숫자를 이제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도 두 개의 숫자가 같은 수가 나와서 뭐 요거는 그냥 사실 아무거나 이제 숫자를 써도 상관없이 이제 1번 번호에 두 개의 숫자가 같은 수가 나오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5577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은 수가 되게 되고 7755는 뭐 각자의 숫자의 합이 18보다 큰 수 또는 사실 모든 숫자가 홀수인 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가로를 이렇게 써서 7번도 되는구나 하고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냥 4번 또는 뭐 7번 하나씩만 써도 상관은 없고요. 대신에 요거 4개만 나오게 됩니다. 뭐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6번 같은 숫자를 만들 때는 이제 요렇게 순서를 제대로 배열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164, 1번 같은 수나 아니면은 이제 6번 수 앞에 두 숫자의 곱이 나머지 수가 되는 수 요거 한 종류밖에 안 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숫자를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니까요. 두 종류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활동학습에서는 팔린드롬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팔린드롬 수가 이제 밑에 나오지만 이제 거꾸로 읽어도 원래 읽은 것과 같은 문장이나 낱말인 회문 팔린드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회문으로는 뭐 그냥 예시로 좀 재밌으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수를 한번 이 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 물론 대각선이 이런 방향도 되지만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숫자도 당연히 되는 이제 경우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경우에 가장 유효한 전략은 사실 뭐 가로랑 세로, 대각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밑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 4, 5, 6 안 되고 4, 5, 6이 안 되고 5, 6, 2, 6 안 되고 9, 3, 8, 3 안 되고 3, 8, 3, 8 안 되고 쭉쭉 안 되다가 6, 1, 1, 6은 뒤로 읽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가로 이제 만약에 다 찾았다고 하면은 세로 2, 9, 9, 2
이렇게 해도 앞뒤로 읽어도 똑같으니까 맞고, 대각선은 뭐 요렇게 보시건 이런 식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이제 순서는 이제 각 자릿수의 합이 6이 되는 네 자리 팔린드롬 수를 모두 구해보는 활동이에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건데, 순서를 좀 하나씩 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릿수 합이 네 자리인 팔린드롬 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팔린드롬 수의 성질을 좀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천의 자릿수랑 이제 100의 자릿수 똑같고, 10의 자릿수랑 이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덧셈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 이제 같은 수를 더하면은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그러면은 여긴 1의 자릿수가 들어가면은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자릿수의 합이 6인데, 각 자릿수의 합은 천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모두 더한 수인데, 이게 반대로 딱 잘라가지고 천의 자릿수랑 100의 자릿수가 그러면은 6의 반인 3이 되면은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의 자릿수랑 100의 자릿수가 3이 되는 경우를 이제 모두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이게 경우가 4개가 아니냐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하지만 천의 자릿수는 0이 되면 안 되죠. 4자릿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고 반드시 천의 자릿수 2, 100의 자릿수 1 혹은 1, 2 이런 경우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팔린드롬 수를 구해야 되니까 3, 0이면은 그럼 0, 3 이렇게 되고 2, 1, 1, 2 1, 2, 2, 1 해서 팔린드롬 수를 구했고, 이제 각 자릿수의 합이 6인 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6이구나.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6도 이렇게 더하면 6이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탐구학습으로 그 첨성대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는 수와 별자리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별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 천문학이랑 수학이 좀 중세시대나 좀 그때부터 계속 연관되면서 발달을 해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첨성대 이제 만들기 키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첨성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첨성대 소책자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PDF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창의수학여행 자료실에서 수업용 자료로 그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띄워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첨성대 키트를 만들어 보는 체험하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뭐 천문학이나 뭐 천문대와 관련된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왜 별을 관찰했는지도 알아보고, 천문학에 영향을 준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첨성대에 숨겨진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페이지입니다. 첨성대 만들기 키트 같은 경우에는 동봉 되신 거를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은 2장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제 칼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그냥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각 부품마다 번호가 다 써져 있는데,
그냥 번호를 이제 보면서 이제 판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올리면은 되는 만들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면도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 그냥 어렵지 않게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첨성대 모형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첨성대 구조에 숨겨진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창의 수학 여행 그맨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같이 읽어보자면은 뭐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할 때 좀 수학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 이야기. 그리고 존 네이피어가 그 이제 다른 동료 뭐 천문학자나 뭐 수학자들을 위해 가서 사실 천문학이 그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로그라는 개념이 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계산을 좀 쉽게 하는 이제 개념을 만들었구나 정도만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천문학이 이제 별이나 행성 같은 우주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천문학의 이제 발전 과정에서 왜 사람이 별을 관찰을 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이게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대 시절의 생존과 관련된 학문이었기 때문인데요. 별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파악해서 농사짓기, 뭐 사냥이나 겨울 대비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최초는 아니고 가장 오래된 최고가 이제 가장 으뜸이다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첨성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밑에서는 첨성대 구조와 각각 이제 단의 개수에 숨겨져 있는 좀 수학적 의미, 뭐 기본 별자리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29일이라든지 한 달, 그리고 뭐 12개 365, 12개월과 뭐 365일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 여기 학습 목표에 알아보기에서 왜 사람들이 별을 관찰했는지, 천문대에 영향을 준 수학이라든지 첨성대에 숨겨진 수학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여기 탐구 결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각자 뭐 천문학이라든지 수학과 관련된 거라든지 첨성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주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는 뭐 앞에 여기 나와 있고요. 돌을 쌓아 만든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던 곳이다. 그리고 3번 이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한 첨성대에 숨겨져 있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제 가지고 펼쳐서 뭐 첨성대, 수학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펼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4단원까지의 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